게스트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뉴욕에서 증권 애널리스트로 한국에서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숙입니다. 벌써 에세이를 2권이나 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의 에세이를 좀 내셨는지. 2015년에는 제가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해서 자서전에 가까운 그런 저의 스토리, 제가 살아온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에세이로 쓴 책을 펼쳐냈고요. 작년에 2021년 여름에 나온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들은 제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불확실한 것들도 많고 혼란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고 저도 그랬고 이런 상황이 언제나 올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견고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지 생각해서 쓴 에세이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도 작년 나온 책입니다. 듣기로는 15살에 이제 미국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되셨나요? 소리가 좀 길어지는데 사실 저는 시력을 9살 때 잃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녹내장이 있었고 7살에는 망막박리가 와서 수술을 22번째 할 때 그냥 그때부터는 아예 세지도 않으셨다고 그러셔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었는데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결국은 시력을 완전히 9살 때 잃었고요. 이때가 언제냐면 1970년대예요. 70년대인데 그때는 참 그 시각장애 학생이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고 특히 대학교를 가는 거는 웬만한 그런 노력이 없으면 못하는 그런 고등학교는 시각장애 학생들은 실업 고등학교밖에 없었고 더구나 대학교들이 원서를 아예 안 받아주는 대학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진로 생각도 하시고 뭐 미래 생각도 하시고 하셔서 저한테 강요하신 게 뭐냐면 피아노를 배워라. 교사, 교수, 음악 그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피아노를 배웠었는데 한국의 그때 당시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돕는 선교사님이 네. 이 친구들을 시각장애인 친구들을 남성 사중창단을 조직을 해서 미국으로 이제 공연을 떠나실 때 저를 반주자로 들어가셨고 그 여행을 하면서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맹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고 그러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할 생각이 없겠냐 이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 나이에 시각장애인 학생이 혼자 유학을 가는 케이스는 없었어요. 그래서 망설였는데 어떻게 너무 좋은 찬스가 와서 저는 고민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혼자 미국으로 오기로 결정했죠. 그러면 원래 이 경제 쪽, 애널리스트 쪽은 아예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거는 아주 오랫동안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아노를 10학년까지 쳤는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쳤는데 아무래도 소질도 없고 훨씬 더 실력 있는 친구들하고 경쟁하는 거는 이게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서 승산 없는 게임인 것 같아서 그거를 포기를 하고 공부에 초점을 두었을 때는 그냥 대학 가려고 했었고 한동안 의사가 되겠다고 프리메드 공부를 했었고요. 그걸 포기를 하고 나서도 사실은 그냥 이런 경제 쪽이 아니고 저는 심리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부에서 그거를 대학원으로 연결시키는 게 뭐였었냐면 조직학 이런 증권 같은 거는 단지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런 합의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거였었는데 조직학 공부를 하면서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때 이제 장애인 법이 통과가 됩니다. 미국의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라고 해서 그 조항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고용주가 장애인이 직장을 얻으려고 지원을 한다던가 고용을 받아서 뭐 계속 일을 한다던가 할 때 이것이 뭐 고용 내지는 뭐 승진, 보수 이런 등등의 결정에 장애 때문에 이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 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새로운 법의 조항이 다 그렇게 나오니까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차별이 뭐고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프로브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학교들이랑 이제 손잡고 연구하고 이러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월가 쪽에 그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거기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직원들이 별로 없었어요. 공부할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교수님이 너가 그럼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아, 그 되게 이제 월가에서는 인턴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 인턴으로 시작해서 한번 뭐 한여름 하든 뭐 1년 동안 하든 해서 이건 너가 직접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구를 계속하는 게 어떻겠냐 이래서 네, 제가 그거를 동의를 하고 인턴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네. 사실 이 증시라는 게 정말 볼 게 많잖아요. 차트부터 시작해서 재무제표며 그런 걸 처음 이제 딱 보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언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 94년 이때거든요. 그때는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증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검토할 그런 자료들이 다 책자로 나왔어요. 지금하고 달리 책자로 나와서 이거를 다 뭐 페이지를 넘겨가며 사람들이 이제 검토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다행스럽게도 프린트 인쇄물을 스캔해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있었어요. OCR이라고 해서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스캔하고 검토도 하고 하겠다.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힘들었어요,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 브라운 브라더스 대리만에 소속되어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브라운드 세라만이라는 회사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개인 파트너십입니다. 프라이빗 파트너십이고 그 자산운용 제가 속해 있는 자산운용 팀이 그룹이 있고 프라이빗 뱅킹 이건 자산운용은 거의 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고 프라이빗 뱅킹은 거의 이제 그 개인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베스터 서비스라고 해서 그 자산 관리를 해주는 그런 그 분야가 있어요. 카스터디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저는 말씀드렸듯이 자산운용 그룹에서 회사채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현지 애널리스트의 하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애널리스트도 참 이게 광범위한 그 텀이라 주식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은 같은데 채권과 주식이 다른 점이 많지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식은 한번 발행하면 그냥 계속 이게 막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거고 상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 회사가 뭐 다시 사서 걷어들이지 않는 이상 계속 주식이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거지만 채권은 만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있어서 채권이 만기일이 되면 그것을 갚고 뭐 다시 발행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그 발행 액티비티가 작고 많아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거에 있어서 주식보다는 채권을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예, 저희 하루는 이렇게 시작돼요. 거의 아침에 저희가 한 7시 반 정도가 되면 월가라 그러니까 그 투자은행들에서 그 다 어나운스먼트 들어옵니다. 뭐 ABC 회사가 1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이제 저희 트레이더들을 통해서 저희 그 블룸버그 스크린에 떠요. 제가 책임지고 있는 회사가 거기에 끼어 있으면 저걸 캐치를 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적어도 이자율을 4%는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투자은행 쪽에서 이거 딜을 하실 때 3.5%를 찍어 놓으면 저는 그냥 너무 싸다, 너무 그 이자를 낮으니까 패스 넘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맞아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자율보다 더 많이 주신다 그럴 경우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 그렇게 인디케이션을 줘요. 예를 들어서 뭐 4.5%를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아무리 봐도 얘네들 3.75 이상 안 줄 거야. 그러면 패스를 하든지 트레이더한테 4% 이상 준다 그러면 사자. 아니면 그냥 패스하자 이렇게 하고
그것이 계속 들어와요. 되게 그렇게 지내고 거의 이제 오후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액티브하게 하는 일이 있고 서류하는 그쵸, 작업을 그쵸. 해야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요. 시장의 컨디션에 따라서 아주 바쁠 때도 있고 네. 시장의 컨디션에 따라서 아주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차트 분석하잖아요. 네. 그걸 저는 믿지 않아요. 그걸 신경 쓰면 안 돼요. 이것만큼은 꼭 체크를 해야 한다. 5년이고 10년이고 의식을 못 찾는다고 해도 기업인지 아닌지를 픽업하시고 월가에서 한국 증시가 관심이나 영향력이 조금이라도